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요, 이재명이가 오늘 이 봉하마을하고 양산을 갔습니다.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야, 이거 뭐 지도부를 다 데리고 완전히 뭐 대통령 행차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거 참 문제가 많네요. 이런 범죄인이 말이죠, 전국을 다 휘젓고 다니니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 이재명이 빨리 가두도록 우리가 여론을 압도적으로 좀 키워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광노윤이가 지난번에 이제 후보를 갖다가 2억 원에 매수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교육감직에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문제점, 나경원 의원이 이 광노윤 방지법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지금 이제 이 딥페이크에 대한 이 문제, 요거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마약 청열 신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조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최민희 요 위원장인데, 이거 뭐 위원장이라고 할 필요도 없죠. 자, 그 당시 이제 이진숙 청문회 열릴 때, 청문회 열릴 때, 집회 시위를 한 이진숙, 그러니까 이제 사퇴하라. 예. 민노총, 이 관계 인사들, 그리고 이제 천준호 비서실장, 드디어 칼을 뺐습니다. 즉, 고발 조치를 했어요. 자, 뭐 상당히 뒤늦게 이루어진 고발 조치지만은 요거 뒤늦게라도 반드시 그 응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제2의 청문회 방해 사태는 막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유감스럽기는 하지만은 국민의힘이 뒤늦게 좀 정신을 차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종찬이 그야말로 설치고 난리를 치다가 보훈부로부터 제대로 일격을 맞았습니다. 자, 이 광복회 관리비 요거 동결시켰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했는데, 오늘 봉하마을과 관련해서 이 권양숙이도요, 완전히 대통령 현직 영부인보다도 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현직인, 물론 현직에는 현직 때부터 조심해야 할 게 많이 있지만은요, 지금 김건희 여사는 뭐 굉장히 로키로 지금 대화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재명이한테 권양수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예, 민생을 좀 잘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다. 일련의 상황 걱정하는 게 뭐예요? 지금 문재인 수사 요거 걱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노계들이요, 뭐 일어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친문계들이요, 일어나라.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생, 이거 좀 잘 좀 챙겨달라. 당에서 중심을 갖고. 자, 그냥 민생이야 뭐 특별하게 이제 색채를 부여할 필요는까지는 없겠지만, 그냥 점잖하게 비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이 권양숙 여사도 지금 살살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 노무현은 그야말로 극단적 선택을 안 하면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라오는데, 이 노무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도 달려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우리 우파 단체에서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좀 이 기획적으로 노무현 이 재평가 요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문재인이야 뭐 재평가까지 할 게 있겠습니까? 문재인이야. 예.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제, 왜냐면은요, 지금 이제 노무현 요 살리기 작업에 나서라 달라. 또 나서라. 이런 의미로 이 곽상은이를 갖다가 느닷없이 종로에다가 공천 줬잖아요. 그래서 요 곽상은이를 공천 준 데 대해서는 친노계 이끌어 안겠다고 하는 이재명의 계산이 딱 깔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이것도 사실 뭐 늦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노무현 지금 이제 이 봉하마을의 권양숙 여사가 민생 문제,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문재인의 수사 문제까지 직접 건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또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됨에 따라서 이 친노계가 언제 봉하마을에 가서요, 권양숙을 여사를 갖다가
살살 또 이 흔들어가지고 이 힘을 합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재명이가 노리는 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아니겠어요? 요 여론몰이 하는데 권영수가 힘을 보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우려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봉화만에 갔을 때 이제 그 이재명이가 당에서 중심을 잡고 잘 대처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참배하는 이 모습이 되겠고요. 예, 이렇게 뭐 최고 위원들을 싹 다 대동하고 왔어요. 참 대단한 인간입니다. 이 범죄인.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방명록에다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서운 말이요. 깨어있는 시민, 이건 뭐 어차피 그 노무현의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인용한 표현이고, 그래서 조직된 힘이 여기에 이제 제일 무서워요. 함께 사는 사상, 이거 뭐 다 노무현의 이제 뭐죠? 이거 어록이 되겠죠. 조직된 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얘기는요, 앞으로 집회 시위를 대대적으로 키워나가겠다. 이러한 의도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대적인 집회 시위. 그래서 탄핵, 특검, 이 정국을 끝까지 더 키워나가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조직된 힘. 그래서 좌파 개딸들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고, 요 조직된 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의 지가 이 정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해놓고 진두지휘를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이게 개딸들한테 주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참 뻔뻔하게 짝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예방 내용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자, 벌써 이제 문재인의 그 양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범인들이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지들끼리 손 들고 이 취재진한테 난리를 치는 걸 보면, 야, 정말 지금 지가 다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 이 정도가 보면, 예. 참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법치주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이야 참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이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인 정치로 일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문재인 예방에서는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8월 22일 날 만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당연히 통합 메시지를 내겠죠. 왜냐하면 지금 8월 9월이죠. 9월 29일 날 지금 이 민주당 지지 좌파 유튜브들이 양산마을에 가서 집회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 집회 시위에 몇 명이나 되느냐. 지금 이 보도는 처음 나왔는데 무려 3천여 명이 동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이제 이재명이가 최근에 우리는 무조건 하고 그야말로 내부 분열은 절대 안 된다. 이 화살은 밖으로 돌려라. 예. 그러면서 요거를 자제해달라. 이러한 입장을 내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다. 충분은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 이렇게 자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3,000명. 그런데 이제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문재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커지니까 문재인 사법 리스크하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합쳐져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압박 여론, 비판 여론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여 탈당하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문재인이여 탈당하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탈당 안 해? 그러면 뭐 우리가 3,000명 데려가서 집회할 거야. 요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문제를 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집회를 취소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문재인을 살리겠다는 제스처를 쓰고 있어요. 저는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거 가짜 제스처입니다. 질 사법방탄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을 엄청나게 챙기는 같은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제 문재인을 지금 예방하고 있는 법 아주 가증스럽게 짝이 없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나경원이가 선거 비용, 그러니까 이제 이 광래윤희가 2012년도에 이제 상대 후보를 매수해갖고 교육감 직에서 잘려나갔잖아요. 중도 하차. 자, 그런데 요 인간이 2012년도인데 벌써 12년 만에 다시 출마를 해요. 요 출마하는데 그 당시 이제 선거 보조 비용 35억인데 그 당시 이제 선거할 때 이제 그 교육감 선거 비용으로 보전 받는 게 35억원이요. 그러면 35억원을 토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예. 그런데 광주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느라고 이게 다시 이런 경우에는 낸 사람이 없어요. 낸 사람이.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당장 지금 이제 10월 달에
이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 했잖아요. 그래서 이 30억도 안 되고 나오는 이 뻔뻔스러운 거. 더군다나 말이죠. 이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그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를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어,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러닝메이트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지금 법 개정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닝메이트제로 바꾸자. 이런 법 개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제 본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퇴를 했을 때 다시 출마하려면 최소한도 선관위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보조금, 요거는 토해내라. 이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입법 미비사항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교육자치법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윤상현 의원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서울시, 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민주당 후보나 마찬가지잖아요. 공식적으로 이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당 공천과 관계없이 당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보면은 이미 지금 이제 진보파 인사들의 경우에는요, 지금 후보 접수까지 다 끝냈어요. 그래서 진보 성향 후보는 지금 8명이 등록을 마친 걸로 돼 있고, 보수 성향의 후보들은 지금 이제 이 바른교육 국민연합하고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요 두 단체에서 단일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단일화에 응하겠다. 그래서 민주당은 8명이 등록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등록한 사람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만약에 갈라진다? 그리고 이제 광노현이 이거 돈 내는 거 관계없이 지금 법도 없고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야당에서 광노현이가 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인지도가 앞선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당 지지율도 낮고 윤 대통령의 지지도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이제 여권에서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지금 후보들이 단일화가 안 된다. 그러면 백전백패로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요.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그래서 보수진흥에서는요, 조전혁, 그 다음에 박선영, 그 다음에 안양옥 전 한국교총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 선종복 전 서울 북부교육장, 그 다음에 윤호상 서울미수고 교장 등 6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힌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어쨌든지 간에.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제대로 딱 현안을 짚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우선요, 이 마약 문제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테러 청정국이었고, 그 다음에는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말이 이제 더 이상 설 따리가 없었어요. 마약 증가율은 최근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윤상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마약과 성범죄는 육신은 물론이고 정신까지도 파괴한다. 그래서 최악의 범죄다. 그래서 과거 정부가 범죄와 선장을 통해서 조폭을 단속한 것처럼 이제는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라.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달라. 그리고요, 마약 근절을 위해서는 마약 수사청을 좀 신설해달라. 그리고 검경, 지금 수사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요거 그러다 보니까 공조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마약 전문수사청의 설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약의 제조, 유통, 밀수, 정보 그리고 마약 관련 자금 세탁까지 담당하는 미국의 마약 단속국 체제를 참고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딥페이크요. AI로 만든 이제 허위 영상물 이게 이제 성범죄에 이제 온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딥페이크로 성범죄를 만들고 있는 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 전담부서를 좀 출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메신저 플랫폼 기업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강제적으로 플랫폼 기업이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고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 방조는 물론이고 공범 혐의까지 적용해서 해당 기업을 처벌하라. 예, 그리고 지금 윤상현 의원실에서 별도로 접촉을 해서요. 텔레그램 처하고 이 핫라인 구축을 하는 데 대해서 긍정적 답변을 얻었고 중대범죄 수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그 협조를 받아냈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참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실용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에서 지금 방금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청문회장 앞에서 후보자 사퇴 촉구 시위를 한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위원장,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 언론노조원들, 그리고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 등을 갖다가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국회법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뭐 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면서 이진숙 후보의 출석을 방해했고, 고성을 지르면서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고, 국회 방어과 직원들의 불법 시위 자제 요구에도 불응을 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특히 이제 한준호의 경우에, 한준호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시위를 말리고 준법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진숙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불법 시위에 힘을 넣어주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질서유지를 규정하고요. 규정을 갖다가 부정하는 극렬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런 거 내놓으려면 좀 제대로 빨리빨리 내놔라. 이진수 청문회가 끝난 지가 언제고 지금 탄핵돼 갖고 직무도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버스 지나간 다음에 내놓은 돈들 과연 국민으로부터 얼마만큼 공감을 받겠느냐. 정신 바짝 차리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도 가만히 있는데 이진수 위원장이 볼 때 아무리 봐도 이거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진수 위원장이나 김태규 아주 강성이지 않습니까? 강성이라기보다도 원칙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강경하게. 예. 요런 분들이 이 당에다가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종찬, 이 괴물, 이종찬이가 빨리 잘라내야 되는데, 참 큰일 났어요. 이 보훈부가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를 갖다가 올해와 같은 규모로 동결했어요. 자, 그래, 이거 당연히 동결시켜버려야죠. 아예 동결하는 게 아니라 관리비를 하나도 안 줘야 되는데, 무슨 관리비, 이런 인간이 앉아있는데 무슨 관리비를 줍니까? 자기네 돈으로 가 처리하도록 하든지 말든지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 광복회 학술 예산이 사실상 최종적으로 기재부한테 넘어가서 기재부가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국회에 넘기는데 이게 6억 정도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 편성안이 이제 30억 2,700만 원, 2027-3년도에는 30억 9,700만 원, 그러니까 한 7천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 언론에서 이제 물었어요. 왜 내년도 예산안이 2023년에 비해서도 줄었느냐? 그랬더니 토지 임차료와 건물 관리 비용 상승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안 편성 과정, 그러니까 정부안 편성 과정은 뭡니까? 기재부에서 요거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래, 지금 이제 보훈부에서는요, 내년도 관리비를 갖다가 36억 9,800만 원, 요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6억 7,1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광복회에서 또 시비를 하고 나섰어요. 자, 그래서 이 광복회, 이거 예산 가지고 자기네 이제 길들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예, 국민적 공무만 쌓일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거요, 아예 30억도 아까워요. 무슨 이런 인간이 지금 회장으로 앉아있는데, 무슨 30억이나 줍니까? 예. 요거 하나도 주지 못하게 우리가 압박을 가야 될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이종찬이가 말이죠. 최근에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건국 기원절 학술 토론회에서요. 이 10월 3일 개천절이잖아요. 이 개천절을 갖다가 건국 기원절로 바꾸자. 예, 건국 기원절로 바꾸자. 요것까지 주장하고 나선 인간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 멋대로 개천절을 갖다가 무슨 이 국가 기원절로 바꾸자. 요렇게 또, 요 손팻말까지 준비해갖고, 야, 이런 인간, 나이 90 다 돼갖고, 나이를 비판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은, 이게 윤 대통령이 안 했으면 그 나이에 광복회 장이 될 수 있겠냐고요. 예? 문재인 정권 때도 이 좌파한테 들이붙어갖고, 그 김원웅이하고 붙었는데 떨어졌잖아요. 문재인 5년 전에도 떨어졌는데 무슨 재주로 윤 대통령 그 신뢰관계가 언론에 나온 대로 그런 게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 요것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흔들지 못해갖고 얼마나 난리치는 이런 파렴치 법인이냐
이렇게 지금 비판이 되고 있고요. 저도 이종찬과 관련해서 이 건국 이 기원절로 바꾸자 이랬더니 이 비판 좀 해달라 이러한 요구가 쇄도하고 있어요. 쇄도. 예, 그 정도로 이종찬이가 어이없는 짓거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30억 관리비 주는 것도 전액 삭감하도록 우리가 압박을 좀 보훈배도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광복회 돈이 없으면 쥐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이라도 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군 장성 몇 명이요 저한테 보내온 메시지에 의하면 이종찬이가 장끝이 없는데 지가 뭔데 이 개천절을 갖다가 건국절로 바꿔자고 하냐 참 대책이 없는 인간이다. 그렇게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싶냐 이거예요. 예. 도대체 이게 이 엄연한 현대국가 건설의 역사를 갖다가 이 신화로서 바꾸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대한민국의 법도성을 인정할 수 없으면 보훈부가 지정된 지금 법정단체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정단체로. 요거 그래서 정부가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내놔라. 이종찬이는 무식할 뿐만 아니라 의도도 아주 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건국절을 부정하고 농단하라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데 즉각 중단하고 내려와라. 그래서 이종찬이라는 인간은 광복회장 자리는 고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자격도 없다. 횡설수설 집어치우고 즉각적으로 자리를 내려와라. 그것이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요. 이 군 장성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분노가 지금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종찬이 이거 노역. 이거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금년 안에.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유국가 시민들 말이죠. 광복회관 앞에 가서 이종찬이 내려오라고 아주 강한 집회 시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청래만 끌어내릴 게 아니라 이종찬이를 끌어내는 여론을 좀 강하게 부각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